메인 먹자 골목이냐 아니냐, 아니면 도로가 6m냐 8m냐 4m냐, 아니면 근처에 주거가 많냐, 아니면 사업이 좀 있냐, 그래서 사무실이 좀 있냐, 그리고 아니면 언덕이 있냐 없냐, 아니면 이게 일종인데 뭐 예를 들어서 꺾여가지고 지하철 1층처럼 쓸 수 있냐 정도의 기준이 있어야 이 기회가 와도 내가 잡든 말든 할 수 있어. 그게 없으면 기회라는 걸 논할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반갑습니다. 황 소장입니다. 오늘도 질문으로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소장님, 올해 연말 강남 빌딩 급매물 쏟아질까요? 연말에 그거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 오시는 분들 중에도, 그리고 이제 문의하시는 분들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그렇게 되긴 어려울 것 같아. 정말 이제 경기가 막 어려워진다고 쳐. 올해 말이 정말 어렵다고 치면 점점 어렵다가 중간에 한 명씩 이탈자가 생기는 거지. 어려움을 급격히 겪는 누군가가 나오는 거지. 그럼 그때 가서도 몇 개가 좀 더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런 일이 정말 벌어진다고 하면 그 전부터 조금씩 한두 개씩 나오는 거야. 정말 연말에 어려워진다고 하더라도 그때 와장창창 뭐가 나오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전부터 뭔가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수능이 어렵게 나와, 쉽게 나와. 쉽게 나오면 공부 안 해도 시험 잘 봐? 그건 아니지. 어렵게 나오면 공부해도 못 봐? 안 한 것보다 잘 보게 되겠지. 그건 마찬가지로 이 연말에 물건이 괜찮은 게 나온다고 치면 지금부터 알아봐야 되는 거야. 여기 시세가 어느 정도가 맞다 틀리다를 본인이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정말 그 기회가 왔을 때 내가 그 기회를 잡으려면, 기회는 준비된 자만 잡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까지 안목을 길러야 되냐, 그리고 뭐가 안목이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주전자랑 컵, 우리가 적어도 얘보단 얘가 비쌀 것 같잖아. 얘보단 얘가 쌀 것 같고, 왜냐면 일단 크기도 그렇고 얘가 더 싸다는 거 안단 말이야. 건물도 이렇게 크기만 보고 알 정도의 규모 차이가 크게 나면 얘가 높다 싸다는 안단 말이야. 근데 비슷하거나 코너거나 아니면 북도로거나 이거에 따라서 다 다르단 말이야. 정말 디테일하게까지 안목을 기르게 된다면 언제 물건을 사더라도 좋은 걸 살 수 있어. 내지는 정말 잘못된 건 안 사. 근데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사니까 엉뚱한 걸 사는 경우가 생기고, 이거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고민을 하는 거야. 건물은 이렇게 딱 눈에 딱 띄게 보이지도 않거든. 예를 들어서 뭐 500억짜리랑 100억짜리랑 누가 비교하지 않거든. 근데 이제 100억짜리에서 비교하는데 얘가 정말 100억이 맞아, 얘는 90억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정도까지 알려면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러야 되냐면, 일단은 블럭별로 어느 정도 시세라는 거 알아야 돼. 예를 들어서 강남에 요 블럭은 평당 얼마고 여기는 평당 얼마다. 그러면 이 블럭에 따라서 각 블럭마다 상업지 있을 거고 3종, 2종, 1종 전용 주거지 있을 거지. 그치? 그거 가격을 알아야 돼. 그냥 평당가가 아니라. 근데 여기서 골목도 중요해. 메인 먹자 골목이냐 아니냐, 아니면 도로가 6m냐 8m냐 4m냐, 아니면 근처에 주거가 많냐, 아니면 사업이 좀 있냐, 그래서 사무실이 좀 있냐, 그리고 아니면 언덕이 있냐 없냐, 아니면 이게 일종인데 뭐 예를 들어서 꺾여가지고 지하철 1층처럼 쓸 수 있냐, 이런 거에 대해서 골목마다 이 시세 정도를 알아야 돼. 소장님은 다 파악하고 계신 거예요? 보면 알지. 그 다음은 여기가 얼마다라는 정도의 기준이 있어야 이 기회가 와도 내가 잡든 말든 할 수 있어. 그게 없으면 기회라는 걸 논할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왜? 이번 수능 10대 다 알려줘. 그리고 정말 출제위원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우리 반드시 쉽게 내자 했어. 그래서 공부를 안 했어. 그럼 시험 잘 볼 수가 있나? 그쵸? 기준이 있어야 돼. 실력이 있어야 돼. 안목이라고 한다면 제 기준에서는 이 정도가 안목이에요. 엉뚱한 선택 안 하고 그 상황에서의 최선의 선택을 계속 하게 되는 거고, 이럴 때가 온다면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안목이 우선 선결 과제다, 이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소장님은 그 안목을 채우기까지 한 몇 년 정도 시간이 걸리셨나요? 이게 몇 년이면 된다 하는 거는, 저는 이 일만 했어요. 무슨 본업이 있으면서 그거 퇴근하고 나서 이 일을 한 게 아니라 이걸 본업으로 하고 퇴근하고도 이 일을 해요. 그러면 제가 3년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이 똑같이 3년 하려면 이 일에 올인해야 돼요. 하던 일을 그만두고 3년은 해야 돼.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나 같은 사람이 알려준다면 얘기는 달라. 그렇지만 본인이 스스로 하려면은 그 정도 시간은 걸리겠지. 그리고 이 정도 안목은 물건만 보고 다니고로 안목이 아니라 실제 건물을 사고 철거하고 명도하고 짓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임대관리까지 하면서의 긴 시간인 거를, 만약에 이 비슷한 안목을 갖는다고 치면 건물을 적어도 10개는 지어봐야 비슷한 정도를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건물을 10개 지어보는 경험이라는 거 얼마나 걸릴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네. 요즘은 건물 살 타이밍이 아니라고 금리 인하나 연말을 지켜봐야 한다는 온라인 커뮤니티 얘기가 많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이제 전형적으로 자기 생각만 하는 거. 자기가 좋으면 상대방은
건물 갖고 있는 사람도 상황이 좋아지는 거잖아. 그 상대방은 상황이 좋아졌으니까 그 가격에 난 팔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거를 기다린단 말이야. 나만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서로 계약이 안 될 거 아니야. 내가 상황 다 좋아지고 나서 지금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살 거야. 그러면 그 사람도 좋아졌는데 어떻게 그 가격에 거래가 되겠어. 그렇게 되지 않을 건데 그 사람을 대상으로 내가 나만 생각하면은 그게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기 어렵습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2월 부동산 총 거래량 및 거래 금액이 10개월 만에 반등했다고 하던데 요즘 부동산 시장 어떤가요? 주거용 부동산 빼고 건물만 본다고 치면 아까 말한 것처럼 금리가 이제 뭐 올라가다가 지금 멈췄으니까, 그리고 그 정도 금리가 감당이 되는 사람들은 지금 이제 매수를 하는 상황이라고 난 보여지고, 금리가 이제 앞으로 더 올라갈 것 같은 시그널이 계속 나온다면 아마 거래가 지금만큼은 안 됐을 것 같아. 근데 이제 이게 이 정도에서 맥시멈일 것 같아 라는 시그널을 받으니까 점점 이제 행동으로 옮기지 않나? 그 정도는 내가 감당할 수 있어 하는 분들이 그런 상황이라고 봐. 요즘 살만한 A급 건물은 시장에 많이 풀리고 있나요? 그런 상황은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A급이 많다는 거는 A급이 아니라는 거지. 지금 만약에 A급이라고 생각하는 게, 예를 들어서 올해 연말에 많이 나왔어. 그러면 그게 A급이 아니라 이미 B급이 된 거지. 그 중에 괜찮은 걸 A급이라고 할 거 아니야. A급이 많은 시절은 있을 수가 없어. 그리고 지금 그런 A급 건물이 많이 나오냐? 이거는 지방이나 경기권은 지금 있다고 봐. 근데 강남에서 A급 건물이 많이 나오는 상황이란 존재하지 않을 것 같아. 근데 지금 B급 정도는 가격이 낮게 나오는 것들이 좀 있어. A급이 그렇게 나온다? 뭐 국토부에서 거래된 걸로 볼 수 있지만 그거를 실제로 내 앞에 매물로 받아볼 일은 없어. 보통 사람들이. 그러니까 검색으로 나오는 매물들이 솔직히 말하면 괜찮은 건 본 적이 없어. 왜냐하면 어떤 건물이라고 치고 이 건물이 매물로 나왔어. 뭐 어떤 부동산에. 그러면 이 부동산에서 이 건물을 살 사람을 찾아요. 1차. 이 사람들 중에서, 자기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 건물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되냐? 다른 부동산과 연계해서 이 부동산이 건물 살 사람들을 알고 있는 경우에 이 건물을 이 사람에게 계약하는 게, 이게 2차예요. 근데 3차는 이걸 인터넷에 올리는 거예요. 이 물건이 아주 좋은 물건이에요. 아주 좋은 물건이라는 거는 물건의 가치보다 가격이 좀 낮게 나왔을 때 괜찮은 매물이라면 이 사람은 적극적으로 누군가에게 추천할 거고, 거기에서도 사람이 없으면 부동산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추천해서 빠른 시간에 계약을 하려고 해요. 빨리 중개수수료를 받으니까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됐을 때 인터넷에 올라가게 됩니다. 인터넷에 올라갔어요. 이 매물이 괜찮은데. 그러면 여러 부동산에서 다 이 건물주한테 전화를 합니다. 처음부터 여기는 가치보다 가격이 좀 낮게 나왔기 때문에 사방에서 전화를 해요. 그래서 내가 얼마 더 받아줄게로 하고 매물을 확보하려고 다 전화를 합니다. 이 상황으로 노출되는 게 온라인에 매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올라왔다. 그러면 가치보다 가격이 조금 낮은 이 매물은 아니라는 거야. 그런 매물은 이런 상황으로 나올 수가 없어. 1차, 2차에서 다 계약이 끝나버려. 절대 나올 수가 없어. 괜찮은 매물 고르는 방법이나 기준이 있을까요? 내가 매물들을 사다 보니까 공통점은 있어. 거의 이제 상속증여에 이슈가 있는 건물들이었어. 그리고 이제 건물을 매각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아. 적게는 7, 80. 그래야 상속증여에 이슈가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장기로 보유했어. 그런 요건들이 있었지. 만약에 연말에 급매물이 나온다면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싸게 사는 게 맞을까요? 지금이라도 싸게 사는 거 일단 어렵고 지금 가격이 뭐 예를 들어서 주변 거래 시세보다 막 싸다고 나오는 것들은 원래 싼 지역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B급 이하인 경우는 가격이 낮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글쎄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연말에 그런 매물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안목이 있는 상태에서 기다리는 게 맞는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알아보는 건 맞죠. 지금 알아보다가 야 이거는 정말 괜찮은데 하는 건 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괜찮다라는 본인의 어느 정도의 이 틀이 있어야 되는 건데, 요 안에만 들어오면 해야겠다 요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지. 이런 걸 만약에 본인이 만에 하나 찾는다면 바로 하는 게 맞는 거지. 이게 연말 되면 더 떨어질 거야? 그때가 뭐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올해 연말까지 뭔가 기회가 올 것 같다, 연말 되면 가성비 있는 건물들이 많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의 얘기도 듣게 되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해드린 건데요. 뭐든지 실력 기반이고 내가 갖고 있는 안목 기반인 거지, 그냥 내가 그런 거는 안 알아보고 있지만 연말에 되면은 뭔가 좋은 상황이 돼서 후두두두 좋은 게 나올 것이다, 이런 일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부터 건물을 알아보고 나의 기준을 한번 확고히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